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자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자, 일단 여러분의 기대와는 다르게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단 주식 양도세 완화 백지화, 이런 뉴스가 좀 나오고 있죠. 어제 좀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IT 소부장이 조금 움직여줬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움직였어요. 그동안에는 HBM이라던가 아니면 뭐 비메모리 투자 이쪽으로 좀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CXL 디램 이쪽 조금 주요해서 움직였고, 그리고 랜드 가격에 반응을 하는 그런 소부장 종목들이 조금 움직였거든요.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게 D램 값은 올라오고 있다. 그런데 랜드의 가격이 조금 애매하다. 이거 확인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랜드를 대표하는 종목들이 조금 많이 올라와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IT 쪽에서 여전히 좀 좋은 모멘텀을 이제 24년도를 앞두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구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수급에 주관하는 2차 전지 국내 증시 대체 뭐 하자는 걸까요? 지금 미국 시장은 52주 신고가입니다. 조만간에 나스닥은 이제 역사상 신고가에 가네마니 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근데 우리 시장이 한 3,300포인트까지 갔다 왔잖아요. 현재 2,500포인트 됩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나 좀 굉장히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IT가 힘쓰면 우리 시장 증시는 조금 힘을 받으면서 차후에 좋아지는 그런 기대감을 또 가져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산타는 오지 않아도요, 내년은 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합시다, 우리. 지금 산타가 안 올 것 같아요. 이 VIP 분이 지금 네덜란드 가셔가지고 산타가 지금 우리나라에 부재합니다. 이에 감춰진 음모론을 제가 한번 제시를 해볼까 합니다. 약간 그럴싸한 음모론이거든요. 왜 대주주 양도세가 지금까지 안 되고 있나, 완화가. 이거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여기 아마도 그 뒷배경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음모론적인 부분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까지 제가 빠르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정책적으로 보면 좀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거를 18일까지, 늦어도 18일까지 매듭을 짓고 이런 얘기하고 앉아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국무회의까지 끌고 가더라도 25일에는 결정이 나야 한다. 이게 뭔 소리인가요, 대체? 아니, 26일까지 매도를 해야 되는데 25일 공휴일이잖아요, 성탄절. 그럼 그 전에 22일입니다. 아니,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물량이 크신 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이미 지금 증권사 아이비들한테 위탁해가지고 11월부터 매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하루빨리 매도 쳐야 되는데, 이거 지금 하루 만에, 그러면 26일날 이때까지 대주주 양도세 회피하려면 팔아야 되는데 이날 하루 만에 매도 다 치나요? 물량?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진짜. 근데 지금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런 뉴스들 자체가 지금 정부에서 진짜 증시를 부양하는, 이런 국민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총선용 쇼가 아닌가,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총선용 쇼라도 그냥 이런 제한을 풀어주고 그런 허들을 낮게 해주는 것 자체가 좀 좋은 방안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그런 아쉬운 입장에 있습니다. 자, 이런 음모론적인 것까지 오늘 잡아볼 텐데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드디어 내일입니다. 이게 여름에 추석쯤 해가지고 9월에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이때 이벤트가 난리가 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 잭슨홀 미팅도 있고 뭐 추석 연휴 이런 이슈도 있고 그리고 동시 만기일도 있고, 그러면서 제가 막 시장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9월부터 해가지고 가을 내내 시장이 어땠나요? 상당히 안 좋았죠. 가을 내내 시장이 내내 처박다가 이제 11월 들어서나 고개를 조금 들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포지션의 가운데서는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 그래서 이렇게 9월 15일부터 하락장이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10월 31일까지 한 달 반을, 그리고 이전에도 미리 한번 빠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8월부터 한 두세 달 정도를 내리 하락장에 만들어 놓고 그 다음 11월 들어서 반등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리 꽂을 때 이 푸 포지션을 외국인이나 메이저가 다 처리를 했을까요? 그러지는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지션에 대한 청산이 내일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래량을 한번 볼까요? 이때 포지션을 구축해놓은 미결제 약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량을 보면 아직도 좀 많이 청산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시장 빠지는 동안 하방 포지션을 구축해 놨을 텐데 또 땡기면서 어쨌든 해치는 했겠지만 그래도 남은 물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손실 축소, 요런 거를 아마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포지션에 대해서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딱 나와버려요. 그러면은 시장이 당장에, 어제도 보시고 금요일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장중에도 팍 도망갑니다. 종합지수가. 이렇게 종합지수가 도망가 버리면 풀 포지션의 손실은, 요 손실은 커지고 또 홀 포지션에 대한 이익도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손실과 이익을 따졌을 때 지금 당장 좀 도망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챙길 거 이익분은 챙기고 손실분은 축소시키는 이러한 포지션을 좀 구축해가지고 이번 주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런 음모론적으로 봤을 때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뒀기 때문에 혹시 세력들이 조금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못 나오게 시간을 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음모론적으로는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게 시장을 또 순수하게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세력들이 어쨌든 뭐 정치 쪽이든 경제 쪽이든 다 관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그 영화 중에 국가 부도의 날 여러분 아시나요? 이제 김혜수 씨랑 요번에 좀 문제 되신 분이랑 주연으로 나오시는데 요걸 보면은 결국에 정치와 경제는 한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세력도 어떻게 보면 큰 방향으로는 좀 연관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요런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은 아까 전에 보셨듯이 18일 이때쯤 결론을 내야 되고 늦어도 25일까지 나야 된다 막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에 끝났어야 되는 이런 정책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이런 투자자들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음모론적인 부분 제가 그냥 내피셜적으로 소설로 한번 써봤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대체 왜 이렇게 안 나오나? 이거 안 할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음모론적인 내 선물옵션 동시만기였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조금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을 보면요. 상승 종목은 250개, 하락 종목은 600개. 코스피가 나름 좀 많이 빠졌어요. 미시장과 그리고 아시아 모든 증시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 시장만 단독적으로 또 늘렸거든요. 이런 것 좀 억울하고 코스닥도 늘렸고 특히 하락 종목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업 중에 그나마도 그냥 쉬어가는 모습 정도 종합지수에 비해서 다만 시총 상위주가 좀 오늘 많이 눌렸구나 그러면서 2차전지 위주로 눌렸구나 라는 게 좀 눈에 띄고요.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어떻게 강세를 보였는지 이런 것도 한번 잡아볼 거고요. 그리고 단순히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눌렸다 이렇게 보기에는 개인들이 막 매도세가 엄청 거세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오늘은 현물에서도 외국인이 붙여올 거예요. 그리고 양시장에서 코스닥도 이렇게 양도세 회피라는 이런 명목하에 좀 매도 물량이 좀 거세게 나왔던 수급 악화에 대한 것들이 부각이 됐었고 또 파생 시장 흐름을 보면은 어제도 원웨이로 결제가 들어왔는데 오늘은 막 그렇게 결제가 많이 도지 않았거든요. 이게 약정 결제고 이게 미결제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선물로 이렇게 찍어 눌렀다. 그리고 기관이랑 개인이 방언해줬지만 외국인이 선물의 힘으로 이렇게 쭉 눌러서 지금 선물 매수가 들어오지 못하는 개인들의 빈집을 외국인이 선물로 찍어 눌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방어를 못 하잖아요. 특히 슈퍼개미들 같은 경우가 그냥 소액개미들만 좀 방어해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결집력이 좀 떨어지겠죠. 그 틈에 이제 패시브 자금, 뭐 ETF나 이런 거 조금 패시브적으로 매도 나오게 선물로 좀 외국인이 출회를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풋 포지션도 청산했죠. 이게 지수가 버틸 때는 풋을 조금 잡아주다가 애초에 오후부터 누를 생각이 이 계획이 있었어요. 요 계획이 있으니까 요거 이렇게 풋 쌓았다가 이렇게 또 마지막에 해먹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해먹는 겁니다. 진짜 이게 못된 놈들이죠 이게. 근데 뭐 우리도 뭐 별 수 있나요? 형님들 뜻에 따라야지 뭐.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를 보면은 CPI는 그냥 예상치만큼 나왔다고 합니다. 유가가 잡혔으니까 당연히 CPI는 예상치 부합하겠죠. 그리고 조만간에 이제 2%대, 연준이 원하는 2%대 진입을 할 것 같은데 유가의 추이에 따라서 또 들쑥날쑥 할 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 올해 미 나스닥은 39%, S&P는 21% 급등했는데 야 진짜 52주 신고가예요 연속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좀 비교가 되다 보니까 야 증시가 좀 좋나 이런 거에 또 물음표를 가지고 있죠. 다만 글로벌 증시는 굉장히 좋습니다. 일본, 대만, 그리고 유로스탁도 엄청나게 좋거든요. 우리 시장만 단순히 안 좋다 보니까 지금 국내 투자자의 심리 정도가 좀 안 좋은 정도다. 근데 이 괴리가 수급 요인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업황은 일단 문제가 없거든요. 이제 24년에는 반도체 업황이 일단 좋아지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랠리를 더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큰 물량이 들어오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은 굳이 지금 올릴 필요 있나요? 지금 연말에는 던지는 거 싸게 매집해가지고 받아먹고 그 다음에 24년에 니네 오기 전에 내가 먼저 띄운다 하고 띄우겠죠. 그런 흐름줄 정도가 예상이 돼가지고 괴리율을 언제 맞출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시장의 괴리율은 맞춰지러 갈 것이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겠고 이제 금리나 언제 하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페드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보면은 WSJ 같은 경우는 파월 연준 의장한테 월가의 금리나 요거를 무시해라. 근데 요거 만약에 트럼프가 진짜 대권 잡으면은 금리나 예를 들어서 이번에 5월부터 시작하면은 한 두 번 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12월 대선 때 트럼프가 대권 잡으면은 바로 금리나 때리라고 파월 연준장 엄청나게 때릴 것 같은데 트럼프가 되는 게 양날의 또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이렇게 아마 바이든도 요 통화 전체에 대해서 압박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금리 인하를 해야지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고, 그리고 이제 뉴욕 증시가 부양이 되면서 중간 선거에 조금 지지율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총선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미국은 확실히 이런 거 있으면은 선거 앞두고서 이벤트를 많이 하던데 우리나라 좀 그런 거 약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진짜 대주주 양도세 완화를 정말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게 되는 그런 구조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계속해서 해보고 있고, 오늘은 무슨 얘기 있었냐면은 HBM에 이어서 이제 CX의 상표 요 4개 동시 출원을 하면서 이제 28년도 2028년에 20조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어쨌든 이것도 지금 당장 실적에 가셔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특허 정도 낸 건데 이걸로 좀 이벤트가 붙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테마성이 좀 붙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SSD 이쪽 하는 애들, 이쪽 하는 후궁종 종목들이 조금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낸드 관련된 장기주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오늘 시장의 핵심 주도주였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CXL 제가 지금 사진을 몇 개 캡처해 봤는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기존의 디램 하면은 우리가 시금치 디램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길다랗게 생겨서 여기 얇은 홈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메모리 칩이 뭐 8기가 램이면 이렇게 8개가 달려가지고 또 양면으로 달리면 16기가 램, 한 면으로 달리면 뭐 8기가 램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램이 어떤가요? 여기 벌써 10개가 딱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10개. 그럼 여기에만 벌써 앞면에만 20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 케이스를 보면 SSD가 연상이 되잖아요. 그쵸? 대용량으로 디램을 좀 만드는. 그래서 이거 보면은 5배에서 10배까지 많은 양의 디램을 탑재시킬 수 있다고 하거든요. 8배에서 10배 정도.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소화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오늘 테마가 붙어가지고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서버용으로 조금 많이 활용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좀 많이 이용될 것 같죠. 이렇게 꽂아서 쓰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HBM을 이렇게 위로 얇게 다다다다다 쌓는 그런 유의 디램을 HBM이라고 하는데, AI 반도체 핵심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것과 별개로 CXL 요게 아마 HBM의 같은 그런 테마를 하나 형성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요 정도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낸드 관련주 지금 이것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쪽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요건 아마 테마성이 좀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낸드 얘기를 아까 하다 말았는데 11월에 낸드 가격이 드디어 25% 상승했다고 합니다. 지금 낸드 감산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그래서 요거 조금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진짜 낸드까지 회복이 보인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디램은 돌아섰거든요. 그럼 낸드까지 돌아서면은 정말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욱이 좋아질 수가 있다. 이런 전망 또 공유를 해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반도체 업종을 좀 둘러보면은 파두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오르는 게 조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하이닉스에서 뭐 엮어가지고 수주 이어진다 이러고 있는데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 특히 이런 거 반도체 업종 조심해야 되고, 제주 반도체 경고 먹으면서 이렇게 4%대 조정, 그리고 이제 팹리스 종목들이 최근에 좀 뜨거웠다 보니까 이렇게 좀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죠. 이렇게 디자이너스도 그렇고. 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새로운 테마, CXL 테마라는 게 형성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쪽에 보면 뭐 오키스 전자라든가 KX 하이텍, 뭐 한양 디지털, 네오셈 이런 애들 있는데, 뭐 네오셈 같은 경우는 SSD 자동화 검사, 예, 검사, 그리고 뭐 한양 디지털 같은 경우는 모듈, 그리고 이거 KX 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SSD 껍데기 만들거든요. 케이스라고 하죠. 껍데기라고 하면 좀 저급하네. 케이스 이런 거 하는데, 아까 전에 제가 사진 보여드렸던 것 같이 CX의 케이스 그리고 모듈 이런 거 보니까 뭐야 SSD 생각나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관이 되면서 자동화 검사, 그러니까 얘네가 실제적으로 CX를 요 시장이 진입이 됐을 때 이거 진짜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지금 SSD 이런 후공정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낸드랑 비슷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테스 이렇게 좀 움직여줬고, 낸드 가격 올라오니까 GST라든가 CCK, KNJ, 뭐 SIC링, 그리고 실리콘링 같은 거 이런 거 애들 좀 많이 오르는 오늘 좀 움직임을 보였고요. 이런 애들 좀 움직였는데 글쎄 싶습니다. 아직은 글쎄 싶어요. 그리고 기판 관련주, 아까 전에 보시면은 디램은 이렇게 길다랗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는 소켓을 또 다시 써야 되잖아요. 그 기판도 아마 바뀌겠죠. 저거 적용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판주도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뭐 디램 관련주가 움직였다기보다는 오늘 랜드 플러스 CXL 요 정도가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제가 뭐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좀 주목을 해보자고 했는데 애플 관련해서 한 번 부각이 되고 그냥 좀 식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얘네는 진짜 실적이 나오는 그런 이슈고, 얘네는 지금 실적보다는 어떤 테마성이 있거든요. HBM보다도 좀 더 멀리 있어요, 얘네가. 그래서 차라리 이런 거 뜰 때 얘네가 만약에 눌린다, HBM이, 그럼 이쪽 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차라리 비메모리 이거 팹리스, 디자이너스, 뭐 파운드리, 오사스 이쪽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얘네는 조금 CXL 관련주는 패싱하는 게 어떨까.
뭐 테마 받아서 계속 갈 수 있지만 차라리 랜드 쪽을 보자 이렇게 얘기 드려보고요. 또 2차 전지 쪽에서는 전기차 쪽으로 악재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사실 다 반영이 조금 시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드에서 이게 픽업 트럭인데 F150 라이트닝 생산 감축계, 그래서 이거를 절반 정도로 줄여서 생산하겠다. 그러면서 포드의 주가는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게 리스크를 또 감수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2차전지 시장에서 야금야금 먹어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2차전지 업종 같은 경우는 오늘 요 뉴스보다는 오늘 GM 쪽은 얼티엄스에 공장 만들어가지고 이제 내년에 50기가와트시랑 35기가와트시 이거 증축하면서 생산한다 막 이런 거 또 호재 뉴스 나는데 이런 거 다 먹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호재는 그냥 없어지고 악재만 부각이 됐고,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따른 수급 악화, 요것 때문에 시총 상위주가 좀 오늘 뱉어내면서 2차전지가 전반적으로 안 좋았다. 이렇게 좀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부터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14일부터 폐지가 된다. 이거 뭐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외국인도 이거 메이저가 끌어주는 거기 때문에 뭐 자니까 아무래도 어쨌든 수급은 더 편하게 들어올 수 있겠다. 이런 뉴스가 좀 있겠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얘기 드린 것들은 이런 내용을 보면은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안 됐을 땐 이런 내용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시장 상승, 이것도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오케이 잘 되면은 이렇게 2차전지가 먼저 상승 나올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런 내용 자체가 다 대주주 양도세가 안 됐을 때 이렇게 그냥 올리고 내려치고 이런 거 나오는 거죠. 사실은 나올 게 나왔습니다. 다 이런 것들 대주주 양도세 나와가지고 제가 자꾸 집착하는 거는 수급이 안 들어와서 그래요. 오늘 이거 절실하게 보여줬잖아요. 계속 만약에 이런 거 제한이 걸리면은 2차 전지 매물 압박 계속 나올 겁니다. 언제까지? 26일까지. 지옥이요, 지옥. 앞으로 8거래일 남았는데 8거래일 내내 매도세가 조금 짙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이 빠질지 오를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2차 전지만큼은 생각보다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동안 바이오가 잘 채워줄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저가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데도 의미있게 좀 시장 자체가 상승을 만든다?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수급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지금의 시장 위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전에 브리핑을 드린 건데요. 뭐 CPI 관련해가지고 미국의 이야기는 이렇게 좀 쭉쭉쭉 남겨드렸고, 다만 어제 오후쯤에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대주장세에 대한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 이런 것들 때문에 시외부터 빠지기 시작했는데, 어제 1시 반엔 또 정부에서 발표 한 해 만에 이런 찌라시 뜨면서 팍 떴거든요. 이게 물량을 출회시킨다 이런 개념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어제 개인 매도가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외국인이 진짜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이런 찌라시가 진짜 가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요게 이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언보다, 그리고 여야의 합의, 이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건 안 나와요. 결국엔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의한 완화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거 다녀오신 다음에 진짜로 18일 요거 얘기하고 있으니까 요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때라도 나오면은 조금 효과는 있을 거예요. 반감은 되겠지만, 빨리 나올수록 효과가 좋겠죠. 반감은 되겠지만 아무튼 효과는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체크 포인트로 우리가 시장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고, 지금은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별 수 없다. 이렇게 얘기 들어봅니다. 진짜 시장에 모멘텀 많은 종목 정말 많아요. 결국에는 24년 1월 되면은 외부 변수에 의한 시장 압박이나 뭐 전쟁 리스크, 금융 리스크 이런 거 없으면은 출발 대기하고 있는 종목들 정말 많습니다. 어느 순간 벼룩뛰기 맞춰가지고 시장 꾸준히 상승세 보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좀 이야기 드려보겠고, 지금 오늘 보니까 반일 테마주도 움직였어요. 갑자기 모나미가 이유도 없이 팍 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신성통상도 뜬금없이 팍 뛰고, 그러다 갑자기 다 죽어요. 이런 거 되게 많았습니다, 오늘. 결국은 윗꼬리 만들면서 그냥 단타라고 그냥 용돈벌이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력들이요. 결국에는 우리의 시간을 뺏기는 게 열받을 뿐이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소부장 수급 붙여주네요. 이런 얘기 좀 댓글로 남겨드렸고, 연준에 맞서지 말라. 요 얘기가 지금 우리 시장에 꼭 맞죠? 정책에 맞서지 말라. 할 말이 없다. 커피나 한 잔씩 하면서 그냥 구경하시자. 이렇게 얘기 드린 겁니다. 글로벌은 52주 신고가 인진, 대한민국은 역행.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기분이 안 좋은 거 뭐 별게 있나요? 그냥 시장에 이렇게 하락하는 걸 떠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에 진짜 밸류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진짜 악재가 나오거나, 아니면 대시세가 나온 다음에 눌리거나 이런 거면 할 말이 없는데, 그냥 뭐 정책적인 면을 눌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일단 양극재 관련 종목들이 이제 작살이 났습니다. 특히나 좀 23년도에 시세가 좋았던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고,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도 살짝 빠지는 모습. 그나마 제약주가 어제 빠지다 보니까 오늘 해지가 됐고, 알테오젠이 역시 시세가 나 있다 보니까 3%대 좀 많이 하락이 나왔어요. 바이오는 뭐 많이 빠졌다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시총 상위주가 좀 눌린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AI 바이오는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드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치매 비만도 제가 지속적으로 조금 별로 같은데요. 좀 이런 얘기 드렸었는데,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빠졌다.
2차 전지는 뭐 그냥 전반적으로 다 빠졌어요. 바스켓으로 빠졌죠. 그 와중에 LS 머트 얘까지 수급을 빨아먹어가지고 재미없는 상태였고 또 반도체가 조금 강세를 보이는 모습. 아까 전에 얘기 드린 GXL 그리고 낸드 이쪽이 좀 강세를 보였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쪽이 강세를 보이면 새로운 테마가 나왔고 또 낸드 쪽으로 강세를 보이니까 HBM이라던가 비메모리 쪽은 약세를 상대적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오늘 나쁘지 않았었는데 오후로 갈수록 좀 쉬는 모습 보였고요. 게임주도 아침에 잠깐 반짝였다가 시세 도로 뱉어내는 모습. 그리고 로봇주도 뭐고 뭐 오늘 다 쉬었습니다 그냥. 오늘 전반적으로 다 빠진 날이에요 그냥. 뭐 오늘 테마도 없었어요 심지어. 뭐 큰 틀에서 브리핑 드릴 것도 별로 없는 그런 시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30분 봉으로 어제 잡아드렸었는데 반도체가 올라가니까 그 제주시 영수세가 완화가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하니까 요 시세 요렇게 좀 기대가 있던 시세들을 좀 뱉어내는 모습이 오늘 나온 거죠. 요거의 시세가 이렇게 뱉어내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요 시세 이렇게 뱉어내고 그리고 반도체는 그냥 자기 갈 길 가고 그나마 얘네가 빠져보니까 이제 대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조금 수급이 더 쏠린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조금 뱉어내는 모습을 보였어요. 반도체도. 그러니까 반도체도 반도체 내부에서 좀 수급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판단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200일선 아직도 도달 못한 상태에서 이거 추세 좀 한번 돌파 시도 하나 했더니 이제 5일선에 걸쳐 있습니다. 여기까지 빠졌고 내일 만약에 이거 정책적으로 뭔가 해결이 안 되면 내일도 여기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밤에 FOMC 있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는데 이때 상당히 좀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지금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파월 입장에서 인플레가 다 안 잡혔기 때문에 안 입고 올 수 있거든요. 인플레가 잡히지 않았는데 자꾸 금리 인하 한 해 만에 막 자기들끼리 떠들고 있고 나는 금리 인하를 해준다고 한 적이 없는데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세게 얘기할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요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도 계속해서 저항선을 뚫지 못하는 모습. 그래서 걸리고 계속 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좀 뚫어주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뚫릴지 모르겠네요 정말 지금. 그리고 반도체도 역시나 오늘 고점들 발 못하는 모습. 한 번 넘어서려고 윗꼬리 한번 달아봤는데 결국엔 걸려 있어요. 그래서 내일 한번 이거 뚫어볼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못 뚫으면은 뭐 눌렸다가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큰 틀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건 지켜봐야겠죠. 어쨌든 반도체도 업종 내에 수급 교환이 생기고 있잖아요. 제가 애초에 이거 이 박스에 갇힌다고 얘기 드린 게 HBM이나 비메모리가 빠지고 반도체 소부장이 올라오면서 종합지수는 그냥 이 안에서 놀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린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른 방면의 테마가 생기면서 어쨌든 수급 교환이 생기면서 상승 제한이 생겼는데 사실 저 정도 강세 보이는 종목들이 많으면 반도체도 0.78%가 아니라 더 상승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업종 내에 빠지는 섹터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는 상승이 제한된 거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겨우겨우 200일선과 21선에 걸쳐 있는 모습이에요. 요거 만약에 빠지면은 진짜 여기까지 빠질 수 있거든요. 제가 퀀트 분석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2003년 시세를 추적하고 있는데 그때 애초에 얘기 드린 건 여기서 원래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눌렸다가 그리고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하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눌리면 여기까지는 각오는 하고 있어야 된다. 지금 지지 강력하게 좀 받는 구간이긴 한데 이번 주에 이벤트가 많잖아요. 특히 내일 같은 경우는 뭐 그 어떤 이슈보다도 우리나라 자체 수급 논리로 움직일 겁니다. 아무래도 선물옵션 동시 만기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이용될지 모르겠지만 눌리면 일단 여기까지 각오는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여기 아래는 안 봐요. 요 아래는 안 볼 건데 여기까지는 우리 일단 생각을 하고 있읍시다. 안 빠지고 그냥 바로 올리면 더 좋은 거고요. 전략적인 부분에서 다른 건 없고 그냥 좋은 종목 세팅해놓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드디어 박스 결국엔 뚫었어요. 제가 여기서 갔으면 조금 이거 별론데요 라고 얘기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나마도 여기서 좀 쉬었다 갔으면 했는데 이것도 난 빨리 뚫었거든요. 제 생각보다는. 이거 와 대단합니다 진짜. 이제 조만간에 역사상 신고가를 뚫을 일이 진짜로 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미국 시장이에요. 여기쯤에 있는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거. 요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한 그러니까 10 한 2%? 요 정도 올라가면은 역사상 신고가입니다 나스닥. 진짜 그 괴리감이 엄청나게 느껴지네요.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겠고 종목들 잠깐 얘기 들으면 셀트리온이나 뭐 다 쉬는 모습이었어요. 특히나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이쪽에서 LNF도 그렇고 매도세가 굉장히 강력했죠. 그리고 여기 셀 종목들 특히 삼성 SDI 쪽으로 굉장히 좀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게 나왔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종목들 둘러보면은 뭐 빠지는 것 없이 다 매도 나왔습니다. 2차전지 위주로 많이 빠졌고 바이오도 오늘 나름 버틴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냥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바이오라고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냥 오늘은 다른 거 없습니다. 반도체만 강했다. 근데 반도체만 강한 게 아니라 반도체 일부만 강했다.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여기서 고점 찍고 요거 물량 처리하려고 이 부분에서 리포트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한미반도체 이제 시작이다 뭐한다 하면서 이제 드디어 본딩 매출이 반영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거 여러분 선반영이에요. 선반영.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거 꺾여 있는 상태인데 얘가 다시 간다?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얘가 어쨌든 죽진 않겠지만 좀 쉬는 기간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 드리고요. HP, SP도 최근엔 좀 쉬는 모습.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시총 큰 놈들이 조금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가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런 친구도 미리 눌렸으니까 한 번 오늘 쳐주는 모습이에요. 그 이상으로 뭐 딱히 특이하다 뭐 이렇게 보기 힘들고 그리고 이제 디램 관련 증착 장비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냥 그동안에 힘을 진짜 많이 못 썼던 테스가 한번 올라오는 모습 랜드 관련해가지고 요 정도다. 그냥 GST 이렇게 그동안 힘 못 쓰던 오늘 시장 다른 것들은 시장 눌림에 의한 조정이었다. 숨고르기였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시장 자체의 모멘텀 이런 게 부재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앵무새처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정책 요소가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다. 요게 해결이 돼야지 수급이 들어온다. 그게 지금 벌써 분봉상 너무 확연하게 나와줬잖아요. 여기서 족쇄 풀어주니까는 바로 탁탁 튀고 풀어줄까 말까 하다가 야 근데 지금 안 풀어주려고 이래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답니다. 그냥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산타가 오냐 마냐는 우리의 족쇄를 풀어주냐 마냐 그 차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요 정도로 좀 오늘 영상 짧게 마무리해 보려고 하고요. 좀 지루한 시장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만약에 이게 시간이 끌리면 끌릴수록 2차전지 쪽에서는 매도 압력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2차전지 업황이 미국에서 지금 약간 둔화가 되네 많이 하면서 이런 거 우리나라 언론에서 또 많이 떠들고 있잖아요. 그런 언론에서 자꾸 떠드는 흐름이 나오면 실제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희망적인 것보단 비관적이기 때문에 좀 더 매도세가 나오긴 합니다. 나중에는 다시 뭐 진짜 둔화라는 것들이 다 반영되고 어떠한 살짝의 호재가 나왔을 때 또 바로 탁 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시기가 올해는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수급이 안 받쳐주니까. 결국에는 수급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 계속해서 강조 드리겠고요. 지루한 시간이지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길어야 보름이니까 우리 조금만 힘내고 진짜 24년 조금 기대해 보도록 합시다. 저도 투자자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면서 너무나도 한쪽 방향으로 강세의 얘기를 드리긴 좀 부담이 스럽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말 24년에 모멘텀이 너무 많아요. 우리 시장에. 이게 그냥 뭐 테마성이나 뭐 기술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적, 숫자가 찍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이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이 굳건히 버티셔서 달달한 과실 21년 8월부터 무려 2년 반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올해 잠깐 반도체 일부 그리고 2차 전지에서 양극재 관련주 위주로 좀 상승이 나오면서 숨이 터진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오래된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예전에 동학개미노트도 참여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분명히 좀 탈출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탈출을 넘어서서 시세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내년부터 시작이 될 것 같으니까 부디 힘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영상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좋은 모습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안녕!